정몽구 대한축구협 회장은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한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지금껏 아시아에서 최고 협회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9일 오후 8시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어워즈가 열렸는데요. 2023년 AFC 주관대회 및 국제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올해 초 펼쳐진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역시 수상 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한국은 올해의 남자 국제선수상의 손흥민이, 올해의 여자 감독상의 박윤정 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서령우, 배준호, 김혜리, 케이시 유진 페어 등도 수상을 노렸으나 아쉽게 다른 선수에게 영광을 내줬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이번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지 못했습니다. AFG는 각국 축구협회를 피파 랭킹을 기반으로 한 AFG 랭킹으로 구분해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골드, 루비 부문으로 시상을 나눠하는데요. 대한축구협회는 일본 축구협회, 이란 축구협회와 함께 플래티넘 축구협회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개최국 2점을 안고 수상도 기대됐으나 결과는 일본 축구협회의 통산 9번째 축구협회상 수상이었습니다. 이로써 대한축구협회는 이번에도 AFC 어워즈에서 축구협회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AFC 어워즈에서 축구협회상이 제정된 2005년 시상식 이래 대한축구협회는 한 번도 해당 부문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무려 9번이나 협회상을 받을 동안 한국은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2013년 시상식에는 3개 부문으로, 2022년 시상식에는 4개 부문으로 나눠졌음에도 결실을 맺은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 축구협회도 4회, 중국 축구협회도 2회 수상했다는 점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몽규 회장의 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축구협회상이 실제 운영 능력보다 외교적 능력을 중시했다 하더라도 대한축구협회는 할 말이 없는데요. 엄밀히 말해 외교적 능력이야말로 대한축구협회가, 특히 협회장이 발휘해야 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올해 출간한 자서전 축구의 시대에서 중동 카르텔을 지적한 바 있는데 만약 그 틈바구니에서도 외교초 성과를 달성했다면 대한축구협회가 지금까지 축구협회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의 말도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28일 축구회관을 방문해 대한축구협회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라며 대한축구협회를 비호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정 회장은 시상식 전 취재진을 만나 인판티노 회장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이해하시고 모든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 모니터하신다. 천안에 짓는 축구종합센터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감격하셨다. 피파도 축구종합센터가 전 세계에 좋은 모델이 될 거라 말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판티노 회장의 말은 어느 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외교적 수사에 가깝고 원론적인 답변에 가깝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데 정몽규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심취할 게 아니라 현실을 되돌아보고 더 발전할 영역이 있는지 탐구해야만 합니다. 정 회장은 AFC 어워즈와 컨퍼런스를 유치하며 한국 축구의 성과를 보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여전히 나아갈 길이 멀다는 거 확인하는 장이 됐습니다. 정 회장은 인판티노 회장의 립서비스에 갇혀있을 게 아니라 반성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가오는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전 회장과 경쟁하는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 분석학과 초빙 교수가 성사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 간 공개 토론을 생중계하자라고 의견을 내며 화제입니다. 신 교수는 19일 국내 매체 오센과 통화에서 정 회장이 얼마든지 공개 토론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환영한다라면서 그의 출마 기자회견을 봤다. 또 유체이탈 화법을 쓰더라. 공개 토론이 열리면 제가 정확한 질문을 통해 진실된 답을 끌어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포니정재단 빌딩 1층 콘퍼런스홀에서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후보들과 공개 토론에 얼마든지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 전 회장, 신 교수,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전망인데요. 신 교수는 전화 인터뷰 후 추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가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의 회장 재임 중 유일하게 잘한 결정이라며 정 후보에 언제든 하겠다라는 의사와 허정무 후보가 저의 공개 토론 제안에 이미 환영한다라는 입장이었기에 이번 선거의 공개 토론은 성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신 교수는 차기 KFA 회장 후보들 간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후보들의 비전과 철학, 축구협회 재정에 대한 안건,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에 대한 현안 문제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등에 대한 입장 등 다양한 안건을 정해 후보들끼리 공개 토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허 전 감독은 토론에 응하겠다고 신 교수가 제안한 날 즉시 답하며 환영한다. 내 쪽에서도 제안하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정 회장 역시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출마 기자회견에서 내비쳤습니다. 신 교수는 이로써 공개 토론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 회장에게 논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고 끈질기게 묻겠다.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하면 재차 물어 사실을 끄집어내게 만들 것이란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 교수는 공개 토론 생중계도 제안했는데요. 그는 그 이후로 축구 고객인 국민들에게 각 후보가 공약을 선보이고 실현성을 평가받는 좋은 기회일 것이라며 후보로서 축구행정가의 철학, 자신의 공약을 검증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7일이며 선거는 내년 1월 8일 치러지는데요. 과연 한국 축구를 이끌 수장은 누가 될까요? 홍명보 선임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정몽규도 몰랐을 것입니다. 설마 이렇게 될 줄은. 오히려 홍명보로 인해 온갖 비리가 다 밝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몽규와 홍명보는 손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정말 정 회장의 홍명보 선임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잠시의 고통이 큰 희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한 수로 인해 축구 팬들은 분노했고 축구협회의 그림자가 세상에 공개됐으며 이 분노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문체부 감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 회장과 홍명보의 숱한 비리와 부정이 드러났으며 이제 두 사람 모두 물러나야 할 처지까지 왔습니다. 이런 대단한 일을 정 회장이 해낸 것입니다. 정 회장이 홍명보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클린스만 감독권도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림자 속으로 숨어 오랜 시간 한국 축구를 썩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